트러스턴 자산운용의 연금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이 전부 젊으신 분들만 오셨는데요. 이 100세 시대에 젊을 때부터 어떻게 인생 설계, 생애 설계를 하고 자산 관리를 해야 이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작년 가을인데요. 일본의 NHK, 우리말하면 KBS가 노후 파산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그게 책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 그 책을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입니다. 저는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이고 젊은 애들한테는 이 고통스러운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네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를 합치면요.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이상은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이나 이혼하고 자식들하고도 안 사는 이 독거 노인이 600만 명인데 그 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를 다닌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닌 사람들 이런 분들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와 달라가지고 국민연금의 최고 금액이 우리 돈으로 1인당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그리고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65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을 해결한대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 부자 나라에서.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이 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집 있을 텐데 집 하러 살면 될 거 아니냐. 참고로 일본의 주택보급률이 113.5%,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4%. 일본은 웬만하면 집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집값이 양극화돼 가고 있거든요. 이 특별한 데 있는 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들이 10년 후, 15년 후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 집을 크게 살지 않지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린대요. 그러니까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역 시절에 예금에 둔 돈을 헐어서 쓰는데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도 10년, 15년 지나서 지금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되면 그때 우리나라의 이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오래 사는 거요? 우리나라, 일본 똑같아요. 일본은 평균 수명이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 우리나라는 남자가 79세, 여자가 85세. 1년 차이입니다. 근데 작년 여름에 신문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 세계에서 최장수국이 된답니다. 왜 그러고 내용을 봤더니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보급이 잘 된 나라가 없다는군요.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이민 간 사람 노인네들이 귀국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건강보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덕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대요. 나 이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고려대학교의 박유성 교수로 하는 분이 연령대별로 100세 도달 가능성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45년생 해방동이 금년에 만 73세입니다. 이분들 중에서 남자는 4분 중에 1분, 여자는 3분 중에 1분이 100세를 돌파한다는 거예요. 여기 젊은 선생님들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금방 안 돌아가시니까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요. 1958년생, 금년에 환갑되는 58년 개띠, 이분들 중에서 남자가 44%, 여자가 48%가 97세를 돌파한다. 그 여기 계신 분들은 교통사고만 한다고 하면 다 100살입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정말로 준비 없이 100살까지 사시게 되면 그게 과연 축복인가?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가 있다. 제가요, 벌써 7년쯤 전 얘기인데 일본에 출장을 갔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 사유가 빨리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노후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 이걸 좀 제가 조사하러 갔거든요. 거기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일본이 세계 최고 장수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0이 넘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90이 넘으면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실 가능성이 크지요. 90 넘어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혼자 살다가 어느 날 이분들이 돌아가시는데 외부와 연락이 없다 보니까 돌아가셨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발견이 안 되는 집이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지요. 재작년인가요? 부산에서 12월에 돌아가셨는데 65일 만에 발견됐다더라.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경우가 가끔이기 때문에 신문이라도 나죠? 일본에서는 지금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신문에도 안 난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발견이 잘 안 되는 집들은 대부분이 딸이 없는 집이랍니다. 여기 딸 없는 선생님들은 지금 재테크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날도 좋고 그러니까 저녁에 딸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준비를 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저도 아들 있고 딸 있는데 이 아들놈 새끼는 장가 가면 연락도 잘 안 해요. 딸이라도 있어야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혼자 되면 노후 파산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싱글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50세 이상 남자 중에서 부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되는 분이 1년에 2만 명 동생인데요. 여자분들은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되는 분이 1년에 8만 명 정도. 근데 남자들은 부인 먼저 떠난 뒤에 평균 9년에서 10년쯤 다다이 사상 드는데요. 여자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요, 16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톡박 있는 거죠. 벌써 4년쯤 됐는가? 축구선수 기성용, 한혜진 결혼하는 거 보셨죠? 8년 연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돼요. 여기 미혼 선생님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남편은 이런 데서 고르는 게 아니에요. 경기고등학교나 서울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서 골라야 돼요. 그래야지 혼자 사는 노후를 이게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혼 살아도 혼자 사는 기간이 이렇게 긴데 요즘 뭐가 또 문제냐? 돌수용행입니다. 돌아온 싱글. 결혼했다 이혼한 분이요, 70년도만 해도 연평균 15,000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게 2016년에는요 10만 7천 건, 엄청나게 늘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요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그러고 이혼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2015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요 90년도만 해도 5%밖에 없었는데 2015년에는 30%. 지금요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연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은 지긋지긋해서 그냥 혼자 살아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일본은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600만 명, 16%입니다. 근데요 이 우리나라 16%, 6분 중에 한 분이 혼자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아직은 144만 명. 그런데 20%, 5분 중에 한 분이 혼자 삽니다. 지금 현재도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요 우리가 일본보다 높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 5,100만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4%입니다. 일본은 27%, 2배 가까이 돼요. 저 잘 나가던 일본이 20년 넘게 맥을 못 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인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앞으로 10몇 년 지나면 지금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될 거예요. 그때 가면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그 다음에요,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들 안 하잖아요.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생애비혼, 평생비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평생비혼율이 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 그때는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015년에는 남자가 10.9%, 여자 5%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래요. 근데 놀란 건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남자의 23.5%, 여자의 14.7%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게 뭐가 좋은 거라고 우리가 열심히 이거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5년이 되면요, 우리나 일본 똑같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뒤로 따라가고 있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그때는 결혼을 하면요,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한 방에 형제 우르르 살다가 결혼하면 세 방 살이라도 단둘이 삽니다. 이불도 새 거고.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요,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놈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나가려면 돈을 받든지. 뭔가 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지금 우리나라가 싱글의 시대를 막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족은 해체가 되고 노인도 온 거, 시골 가보세요. 마을 안에 노인네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유연 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서 일주일 동안 같이 이 교육받는 이 선생님들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1년에 한두 번 만날지 말지 모르는 자식 새끼보다도 훨씬 더 소중할지 모르니까 피차 까칠하게 놀지 말고 친하게 지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인구가 5,100만, 가구수가 1,913만 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젊은 애들이 혼자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 1인 가구 합친 비율 우리도 벌써 27%나 돼요. 근데 유럽은요, 훨씬 높거든요. 스웨덴은 전국 평균 40%, 수도 스톡홀름은 50%, 온 천지가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죠? 근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5번째로 행복한 나라랍니다. 왜냐?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가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유연사회, 여기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요,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이런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제가 그때만 해도요, 참 별놈의 책도 다 있네, 이거 사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이 책, 그 책이 잘 팔리는가, 이걸 보러 여기 시내 영풍문고를 한번 갔거든요. 한쪽에 화제의 책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에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책이 20권이 쫙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무슨 책인가.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여기 남자분들은 마지막 책은 잘 보세요.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남자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사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편은 혹시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